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들을 사야 할지, 또 어떤 게임들이 나오고 룹에 걸맞는 게임들은 어떤 게 있을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 티노. 오늘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출시 예정작인데요. 왼쪽에는 보드게임 가격, 코스트 가격 순으로 적혀 있고요. 밑에는 왼쪽부터는 이제 가벼운 게임부터 오른쪽으로 헤비인데, 이게 뭐 라이트라고 쉽고 헤비라고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가벼운 게임들, 그러니까 뭐 플레이 타임 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출시 예정작을 순서대로 가격 그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에마이입니다. 후에마이는 지금 저희가 한번 우주TV에도 방송을 한 적이 있죠. 후에마이가 지금 선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주TV에서 영상이 한번 나갔던 게임인데요.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생각보다 보기엔 좀 너무 가벼운 게임 아니야 싶었는데, 룰은 물론 간단합니다. 룰은 굉장히 쉬운데 같이 즐겼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의외의 그 재미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저도 하면서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남들이 보는 나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그 차이를 알게 됐을 때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기분이 분명 생깁니다. 분명 생겨요. 그리고 이 질문지들이 그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약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많이 플레이하면 물론 이제 질문지들이 바닥 나니까 추후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질문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 구성품이 뭐 전부예요. 귀, 고양이 귀, 그다음에 마커 다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18,000원. 16일까지예요. 이게 6일 남았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뭐 11일이니까 이 10일 기준으로 16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늦지 말고 구매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보뎀 사이트에서, 여기 보뎀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정가 25,000원인데 만약 이번 할인 기간 끝나면 10%라고 해도 한 2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후에마이 출시 기념에 단품은 이렇게 하고 3개 세트면 뭐 좀 더 배송 무료에 가는데, 여러 명이 뭐 할 수 있어서 두 개 세트, 하나의 4인 구성일 겁니다. 그런데 뭐 2개 있으면 8명까지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4인 이상이 된다 싶으면 2개 이상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후에마였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샐러드. 아직 출시는 안 됐죠. 근데 조만간 12월에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공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공지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2에서 6인까지 게임이 가능한 카드 게임입니다. 보면은 한글 버전으로는 지금 이미 나왔는데 제가 뭐 모니터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6가지의 과일이 있어요. 6가지의 과일인데 앞면은 과일이 있고 뒷면은 그 점수를 얻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져올 때 내가 이 점수를 얻는 이 면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 중에 과일 카드를 2가지를 가져오느냐, 뭐 아무거나. 게임은 메뉴 카드건 과일 카드건 다 떨어졌을 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 끝나면 이런 식으로 과일 카드와 메뉴 카드들이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카드는 과일 뭐당 몇 점, 혹은 뭐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 몇 점, 혹은 뭐 세트당 몇 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 샐러드 그 과일들로 포인트를 얻는 것들을 저희가 정하는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룰은 굉장히 심플한데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여차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뭐 파티 게임이라고 해서 많아도 물론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은 베스트가 2인으로 나와 있긴 해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왜냐면 이게 게임이 많아지고 카드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편 안 보고 그냥 내 것만 생각하게 되다 보면 그런 게임들이 보통 있거든요.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 거 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2명, 좀 인원수가 웬만하면 좀 적으면 좀 전략적으로 저 친구가 지금 뭘 가져갔으니까 저건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전략적 게임으로 바뀌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모르겠다고 내가 많이 먹어야지, 이 식의 파티 게임으로 변하는 약간 다채로운 면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루네 포커.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웨이트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족보라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살짝 헤비하게 났습니다. 카로네 포커는 지금 팝콘 에듀에서 출시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2일,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뭐 1일 가까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33%에서 만원은 거의 만원이에요. 이거는 손플레이 마커가 원래 있었나? 손플레이 마커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은 그 포커와 같은 약간 족보 게임인데요. 이게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손에 든 패를. 그래서 카론이라고 외치면 서로 왼쪽 패를 상대편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내가 아무리 족보를 이렇게 짜놨어도 누군가가 카론이라고 외치면 내 족보는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패스를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 카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카론을 외치건 피스를 외치건.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선 플레이어만 한 번 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은 두 번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놨던 처음에 4장 중에 한 장을 내려놓거든요. 블라인드로 내려놔요, 한 장을. 블라인드로 내려놓은 것까지 더해서 그 4개의 카드 중에 3장으로 족보를 만드는데요. 뭐 그냥 숫자 높은 거 하이카드부터, 그 다음에 페어,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플러시, 숫자 3장, 카론이라고 이 해골 표시가 있는 카론이 있어요. 카론이 있으면 가장 강한 카드인데요. 재밌는 게 이 어떤 족보로 이겼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그려진 크리스탈을 상대편들이 내면 됩니다. 즉 뭐 HP라고 보면 돼요. 피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외에도 오메가라는 카드가 있는데 오메가는 그러니까 하이 카드 중에 가장 높은 거죠. 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티추에서 용.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한 명이 떨어질 때까지 가는 게임인데요. 총 6가지 숫자와 오메가, 해골, 그리고 색깔은 3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카운팅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빼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이 카론을 갖고 있을 때 해골을 버리고 카드를 한 장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약간 로또 같이. 예, 공개된 조합에 카론 카드, 이 해골 카드가 있으면 선 플레이어부터 시간방해와 카론 카드를 모두 버리고 다시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같은 식이죠. 버리고 카드를 다시 숫자로 바꾸는 건데 카론에 트리플이 되면 뭐 가장 좋은 거니까 안 버려도 되지만 내가 만약 숫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 해골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카론을 버리고 숫자가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족보들이 완성되는 거죠. 생각보다 리플레이성도 좋고요. 족보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티추라든지 이런 족보 게임들의 전 단계에 좀 가장 기본적으로 가볍게 하기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한 3명, 이게 3에서 5인까지 가능한데요. 3명도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앞선 그 포인트 샐러드랑 비슷해요. 3명 정도 시작하면 약간 수싸움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넷 다섯 넘어가면은 그냥 파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파티 게임으로 막 다들 패스 안 하고 다들 카론 외치다가 어느 순간 내 손에 상대편이 준 카드로 내가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나 트리플이 만들어진 순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카론의 포커 이거는 가격도 괜찮아서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브릿지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이게 꼴등을 정하는 게임이라서 꼴등 정하기 게임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트리게 역시 팝콘에서 나오는데요. 인트리게는 가격이 역시 저렴합니다. 재판으로 만두게임즈에서 이게 다시 리패키지로 해서 나온 건데요. 가격은 19,900원, 약 2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배송비가 붙으니까 팝콘에서 하는 거 아까 뭐 괜찮으면 인트리게와 카로네 포커 이런 구성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해도. 그리고 인트리게라는 게임은 이 룰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룰이 없어요. 그냥 뭐 딴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갖고 있고 사절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땅이고 이게 상대편 땅입니다. 그러면은 내 말이 상대편 어디에 있으면 이 돈을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월급으로 받습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기지에, 내 성에 누군가가 뭐 1,000원짜리, 6,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딘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내 성에서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뭐 룰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플레이어를.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친구는 10,000원짜리 일 시켜서 돈 많이 줘도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그냥 1,000짜리에 놔도 되고. 근데 총 4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4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아이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사절단이라고 했네요. 사절단일 직업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물병인데 이미 주황색 물병이 여기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은색 물병은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직업이 같으면 둘 중에 한 명을 잘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넣어줄 때 뇌물도 가능해요. 나 너한테 일 주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남았잖아요. 예, 처음에 이 성에 일하러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이렇게. 나, 녹색 플레이어, 주황색 플레이어, 검정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중에 뭐 녹색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암투가 뭐 이 똑같은 아이콘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콘이 겹치는데 이 친구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자리는 그 주인이 정해요. 주인이 그래서 너 이미 만 받고 있잖아. 1000짜리 들어와 하면서 1000 넣고 다음에는 이렇게 같은 아이콘이 있는 경우는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는데 둘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뭐 이 주황색 친구가 이 플레이어 흰색 성 플레이어한테 돈 더 줄게 나 좀 넣어줘 라든지 검은색이 뭐 나도 더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 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 쪽으로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를 빼고 넣던지 그런데 이제 녹색이 이미 있으니까 아이 뭐 나 일 잘하고 있는데 뭐 너도 내 성에 오면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황색을 잘라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하면 이것만큼 재밌는 또 게임이 없습니다. 그냥 막 웃으면서 요즘 많아야 돼요. 우선 왜냐면 뭐 한 둘 셋 있으면 결국은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한 넷다섯 되면은 서로 뭐 자리들이 좀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저 친구가 저기서 돈을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잘라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는 요소도 있어서 많은 플레이어가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끝났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게 다음은 황금앙크. 황금앙크는 코보게에서 출시하기로 예정된 게임인데요. 아마 지금 그 공지로는 선적이 도착했다고 그렇게 공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쯤에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 3, 4만 원 정도 대인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금앙크입니다. 보드게임 기계에서 보는 건데요. 황금앙크 같은 경우는 게임이 역시 세바스찬 포숑 최근에 코린트라든지 자이푸르랑 이스파한 자이푸르 이스파한에서 게임은 스플렌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그리고 게임이 이게 지금 2인에서 4인까지 가는데 베스트 2에도 적혀 있듯이 둘이 했을 경우 좀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워낙 맞대결 게임에 강한 것 같아요. 이 작가분도. 리플레이성이 좋은 게 이 판이거든요. 이게 판인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 토큰들이 다 랜덤 배치입니다. 다 배치고 그리고 좋은 게 이 토큰이 어디 있나? 이게 토큰이 좀 손맛이 있는 토큰이에요. 스플렌더 그 토큰 같은 자원 토큰 같은 실제 이런 토큰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3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자원을 여기에 맞는 이것에 걸맞는 자원을 내고 이 타일을 가져오거나 뭐 그 두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원은 스플렌더처럼 뭐 여러 가지 골고루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걸 3개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게 가져와도 되고 가져온 타일을 이제 타일을 배치하는 게임인데 타일을 배치할 때 이렇게 붙여서 내가 기존에 있는 타일을 옆에 붙여서 타일을 배치하고 4개의 타일이 배치되면 그 위에 하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 아이콘과 이 테두리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요. 테두리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야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붙어 있어야 점수를 얻고요. 그리고 뭐 이런 숫자는 이제 그냥 끝나고 나서 점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4개인가? 4개의 그림을 먼저 이으면 이거 하나를 받아요. 보너스 3점 토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앙크 토큰을 내면은 여기 리셋 뭐 가져가면 비어있고 차잖아요. 그걸 리셋할 수 있는 앙크 토큰이고요. 그래서 뭐 내코 버리고 상점에 깔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사서 최대한 건물을 콤비네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검은색 이어져 있고 녹색 이어져 있고 지금 이 뭐라고 하지? 황금 강아지야 뭐야 이게. 이렇게 석상이 같은 그림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끝났을 때 한 개의 그림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림이 한 개일 경우는. 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개 풍뎅이니까 2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3, 이렇게 녹색이 4개니까, 아니, 황금 강아지가 4개니까 4점, 녹색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뻥튀기 해서 먹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2인으로 했을 경우에. 뭐, 그리고 배치한 것을, 이 양크 토큰으로 아마 리셋 말고도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룰을 가물가물하게 봐서. 한글 언어 요소가 없긴 한데, 굳이, 그래도 뭐, 한글 룰북과 또 가격이 착하게 나온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토큰.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 어딨냐? 아, 여기 이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리플레이성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익스펜시티. 익스펜시티는 최근에 그 행복한 바오밥에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끝났죠. 성공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11일 날 이게 또 보드엠에서 출시돼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스펜시티는 룰은 이거 뭐 영상 이미 행복한 바오밥 측에서 영상이 올라와서 룰 영상 보시면 뭐 아시는데, 타일 놓고 건물 쌓는 게임입니다. 약간 뭐 카르카손 플러스 맨하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뭐죠? 쿼드로폴리스? 예,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타일을 배치하고, 타일을 뭐 2장 갖고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 녹색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색상 블럭이 제 자재, 그러니까 내 빌딩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뭐 타일을 깔고 그 위에다가 내 거 건물을 놓고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위에 지붕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면 이게 이제 주거지역 집, 이건 상업지역, 뭐 이런 뜻인데요. 층수마다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특수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 옆에 병원이 있어서 이 병원 옆에 파란색 상가 건물들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건물들은 파란색은 0점인데 대학교, 주거지역은 2점씩 추가로.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2점씩 먹는데, 이 건물 옆에 뚜껑을 놓을 때, 그러니까 건물을 완성 지을 때 얻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뭐 완성이 된 뒤에는 더 옆에 어떤 건물들이 붙어도 추가적으로 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밌는 요인이, 주거지역은 녹색 건물은 3층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3층을 짓기 위해서는 2층이 필요하고, 또 2층을 짓기 위해서는 1층이 필요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약간 빌딩을 해나가야 되고, 상업지구는 3층, 4층, 뭐 층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업지구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모든 타일이 다 뽑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다 이제 막 쌓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을 때 굉장히 이뻐요. 이게 사진 찍는 맛이 있죠. 이렇게 사진 좀 잘 못 찍었네, 색감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아, 지더라도 뭔가 했다. 뭔가, 잘 만들어서 우리가 마을을 참 합심해서 심시티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컴포넌트가, 그리고 트레이가 잘 나왔어요. 트레이가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냥 트레이, 뭐 이렇게 번잡하게 뭘 꺼내놓을 필요 없이 트레이 자체에서 바로 꺼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게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가격대가 한 3, 4, 5만 원 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죠. 너무 높게 잡긴 했는데. 저것도 익스펜시티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좀 그 잔룰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약간 룰이 어려운 거지. 사람들이 접하기에 일반 게이머들이 했을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다음은 헤일 하이드라입니다. 뭐 같은 등급의 난이도인데 가격은 좀 조금 더 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막 6, 7만 원 나오고 이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코브기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헤일 하이드라, 코브기에서 출시되는 제품입니다. 헤일 하이드라라는 게임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이거는 마피아 게임 플러스 옛날에 그 킹 오브 도쿄? 그 몬스터들 나와가지고 막 건물 부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고 저희가 뉴욕 시티를 지켜야 되는데, 뉴욕이 이제 조금씩 데미지를 먹어요. 하이드라, 이렇게 나쁜 친구들은 부서지길 원하고, 실드는 그걸 지켜야 되고 해서 서로 추리하면서, 또 저마다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추리해 나가면서 범인을 찾는 그런 게임인데요. 안 해봤어요. 저 그냥 룰만 살짝 보고, 솔직히 마표지가 이게 그렇게 큰 호감이 있지 않고, 마블 자체를 저는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어떨까 싶긴 한데, 이미 마피아 게임들이 또 많이 나왔고, 네, 테마가 하이 히드라 이런 느낌이라서, 히틀러. 그래서 좀 어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글화 돼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만 착하면 파티 게임 많이 돌아가는 그 팀에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죠. 저도 미니빌, 지금 뭐 일본판 한글 그 표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미니빌 레거시입니다. 가격대는 아마도 한 5, 6, 7선 나오지 않을까. 아직 공개되진 않았고, 역시 보드엠에서 11일 날 선공개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예, 미니빌 레거시인데요. 미니빌 똑같습니다. 그냥 미니빌하고 뭐 하는 방법이나 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빌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전혀 어려움 없이 바로 시나리오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깰 때마다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씩 까요. 그런데 깔 때마다 이 안에 컴포넌트랑 새로운 뭐 이제 카드들을 좀 변경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레거시라는 특성상 한번 까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물론 6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미니빌 자체의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뭐 1때의 게임이나 2때의 게임을 즐길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카드를 찍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건물이 뭐 바뀌거나 이런 요소들이 추측입니다. 저도 해보진 않아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게임을 할 때마다 또 워낙 플레이 타임이 짧잖아요. 그래서 한 번 1 시나리오 1하고 끝나고 또 바로 2, 3, 4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굉장히 귀엽네요. 박스가 크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시나리오를 다 깰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경쟁이고요. 당연히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4인 꽉 채워서 하면 재밌고요. 미니빌은 둘이서 하면 좀 재미없어요. 왜냐면 미니빌이라는 게임 자체가 뭐 이렇게 빨간색 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편한테 뭘 가져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둘이서 하면은 이게 너무 좀 밸런스가 낮아요. 네, 뭘 뺏어오는 카드들이. 그래서 빨간색 카드는 좀 안 사게 되고, 뭐 파란색이나 녹색으로만 좀 솔로전으로 가는 느낌이 강한데, 사람이 꽉 채워서 가면은 뭐 파란색이건 녹색이건 빨간색이건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느낌이라 미니빌은 역시 최소 3인 혹은 4인을 추천합니다. 베스트, 예, 여기도 그렇죠. 3, 4인으로 돼 있죠. 2인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 미니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들의 주사위 눈금에 맞게 자원을 받습니다. 주사위가 뭐 1이 나오면 이 자원을 받아요. 여기가 뭐. 근데 이 카드가 많으면 많은 만큼 또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 시장에 깔린 건물을 또 하나 삽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저희가 완성해야 되는, 여기 지금 뒤집어져 있죠. 이 공사 카드. 이 공사 카드를 기본판에서는 4장을 완성을 먼저 짓는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근데 뭐 순서 타이밍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내가 돈을 모아서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건물들을 산 뒤에 난 테크를 타도 되고 해서 순서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카드들과 어떤 컴포넌트들이 들어있을지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요소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좀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빌 레거시. 그리고 뭐 미니빌 있는 분들도 또 사야 되냐라고 하죠. 굳이 뭐 미니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잘 돌리고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미니빌이라는 요소를 이미 뭐 완전히 다른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은 레거시라는 표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팬데믹이라든지 그렇게 무슨 시나리오를 깨나가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냥 새로운 카드들이, 마을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추가된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빌을 안 해본 사람들, 뭐 처음 나 미니빌 게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면 오히려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미니빌 팬들은 또 많이 사시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미니빌 레거시였고요. 다음은, 예, 똑같은 약간 등급이라고 봅니다. 마을을 만들고, 역시 타이니타운도 마을을 만들죠. 타이니타운입니다. 가격이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낮게 잡았죠? 죄송하네요. 코북의 가격이 아직 안 나와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아마 저거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것도 컴포넌트가 원목이 들어가고 해서. 예, 타이니타운입니다. 타이니타운은 한국화 되기 전에도 인기가 좀 있었죠. 이 4 곱하기 4 16칸의 칸에 제가 이제 뭐 저마다 개인 플레이어들마다 이렇게 보드를 갖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자원들이고, 뭐 매 판마다죠. 그러니까 매 판마다 총 7장의 건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리플레이성이죠. 어떤 게 될지 몰라요. 어떤 건물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또 나눠서 블라인드로 갖고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골라요. 나는 뭐 분홍, 그렇으면 분홍을 다 골라서 놔야 됩니다.
또 다음 플레이어 파랑 그러면 다 파랑을 짓고 해서 그 자원을 버리고 우물 이 회색 토큰 아까 회색 토큰이 이게 우물이거든요. 이걸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을에 여기다가 건물들을 놓고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뭘 놓을 수 없을 때 게임이 끝나요. 본인은 모든 사람들이 지을 수 없을 때 끝나게 될 때 뭐 이제 각 건물마다 점수를 얻는 혜택들이 다릅니다. 뭐 얘는 뭐 붙어 있어야 몇 점, 뭐 우물은 우물 옆에 뭐가 있어야 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놓고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차펠,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근데 자원은 회색, 파랑, 회색, 파랑이 이렇게 L자형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뒤집어도 돼요. 이렇게 L자가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렇게 세워져도 됩니다. 꼭 이 형태로 눕혀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이 파란색 그 건물 뭐 패드 각 밥 먹이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이거 그 건물마다 1점씩 얻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좀 테크 이 카드를 처음 깔린 걸 보고 어떤 게 좋겠구나 하고 구성을 짜고 빌딩을 들어가지만 실은 상대편이 견제를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일러스트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타이니타운은 나오면은 필구 각 느낌인데 타이니타운이 재밌는 점은 이게 베스트가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혼자 1인도 가능해요. 왜냐면 혼자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솔풀부터 5인까지 6인도 가능해요. 6인까지 뭐 산에 많으면 좀 그렇다곤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 인원수를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2인도 괜찮고 3인도 괜찮고 4인도 괜찮고 심지어 5인 파티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주는 재미가 다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딴지의 요소도 있고 내가 뭐 만들어가는 퍼즐적 요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좀 다채롭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아도 혹은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인원수를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이니타운. 네,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타이니타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헤비한데 타르기 오늘 공개됐죠. 제가 좀 늦었어요. 타르기 이렇게 먼데이 특가로 코북에서 나올지 몰랐습니다. 타르기는 지금 이미 출시가 됐고 구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또 놓쳤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2인 게임입니다. 1대1 게임이고요. 일꾼 놓기 게임인데 일꾼을 3개를 놔요. 일꾼을 여기 이렇게 3곳이 이 9곳이죠. 이 9곳이 자원이랑 건물 카드들이 나오는 곳이고요. 여기 이곳의 그 라운드가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둑이 여기 순서대로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을 놓는데 놀 때 재밌는 게 이곳에 가상자리에 모서리에 말을 3개를 놓는데 뭐 흰색 같은 경우 여기 놓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각 말들의 교차 지점에 흰색이니까 이 교차 지점 이렇게 교차 지점에 9칸 중에 2곳을 놓게 됩니다. 말을 또. 즉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말을 놨던 칸의 액션들을 순서대로 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먹고 후추 먹고 건물 카드인데요. 건물 카드를 받고 그 뒤에 여기에 있는 곳 중에 내가 교차된 이거 후추와 소금을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자원을 내고 이걸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하나가 여기에 있나 보네요.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있어도 교차돼서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파란색을 여기다 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먹고 이거 뭐 자원을 이게 승점집이에요. 승점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자원 카드 그냥 랜덤으로 먹고 그리고 이 2개의 건물을 내가 자원이 된다면 둘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가져와서 지을 때 자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맵처럼 이게 맵이에요. 기본 세팅할 때 맵인데 요런 식으로 4 곱하기 3 열로 지역으로 깔게 됩니다. 그림 카드의 점수 밑에 그려진 거 점수고요. 이 행에 같은 그림으로 모이거나 혹은 완전히 다 다른 그림으로 놓거나 하면 점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그림이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4점이었던 걸로 알고 4점인가? 좀 점수 높았어요. 그래서 다 같은 그림으로 하면 점수가 높고요. 아니면 다 다른 그림으로 아싸리 하면은 그것도 점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설프게 있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로는 없고요. 그리고 각 카드마다 언어를 보시면 카드마다 뭐마다 점수를 줍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승점 토큰 이거 선마커고요.
승점 토큰 플러스 여기 그려진 승점지 플러스 이 줄마다 보너스 카드에 그려진 그 효과들 점수 보너스에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그리고 다음은 사이언시아. 사이언시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판매 보드엠에서 출시돼서 팔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가격 메리트도 높고요. 어느 정도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가격은 낮은데 라이트와 헤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 사이언시아 25,000원. 와, 25,000원 가격이고요. 구성은 물론 이게 이제 가격은 게임은 그렇지만 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매트를 하면 10,000원이 추가돼서 35,000원입니다. 아무래도 뭐 거의 뭐 게임만 하기보단 매트를 하겠죠. 왜냐면 매트에 이 점수가 그려져 있어요. 점수 그 카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또 카드를 집는 게임이다 보니까 매트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아무래도. 예, 이게 매트예요. 그래서 밑에 점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매트가 좋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또. 그래서 같이 포함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20,000원대면 괜찮은데 매트 포함하면 30,000원대 이 가격 심리선이 조금 어려운데 게임은 거의 운이 없는 게임인데요. 4가지 요소가 있고 이게 뭐 실상 아이콘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특기별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2개가 이거 뭐 그 보드 라이브에서 한국님께서 이거 굉장히 룰 설명을 또 3분 여기 있네. 이거 보시면 한 방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간단하게 뭐 다시 말하면 카드를 가져오고 카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인 거예요. 아까 깔린 거 카드를 가져오고 혹은 카드를 회전합니다. 2개 이 표시가 이제 회전한다는 거예요. 90도로 회전을 하는데 카드가 한 바퀴가 돌면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된 거는 여기에 그려진 효과로 보너스를 먹고 이 색깔 아이콘이 하나가 간다. 그리고 이 색깔이 끝까지 가면은 뭐 보라색은 뭐, 노란색은 뭐, 검은색은 뭐, 파란색은 뭐 이렇게 보너스가 있고 이게 완료가 된 위에 파란색 큐브들은 일로 보관이 된다. 그래서 이 보관이 된 거는 점수다.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큐브가 5개가 여기가 5개가 되거나 혹은 기술 큐브가 하나가 끝까지 가면 하나를 다시 여기다 놔요. 그러니까 4로 되면 하나가 나와서 뭐 거기는 3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5개가 되면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2개 있지만 이게 5개가 되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생겨서 슬롯이 4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큐브나 플라스카가 떨어지면 한 라운드 더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점수, 기술력 점수.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 콤보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성이 돼서 났어요. 그러면 얘의 효과는 완성이 돼서 한 바퀴를 돌리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놓고 효과는 2개를 또 돌리고 파란색 큐브 2개를 그 카드에다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여기다가 놓고 2번을 돌리면 얘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옆에다 또 놓습니다. 그럼 얘 효과를 또 보면은 카드 2개를 가져온다 해서 2개를 탁탁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내 턴에 한 번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카드들이 또 리플레이성이 좋은 게 어떤 카드들을 처음에 여기에 까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처음 세팅을 이렇게 전략을 짜야지 하는 맛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컨셉은 테마 자체가 뭐 사이언시아에서 어렵고 뭐 SF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걸 논외로 보고 색감이나 뱅상 또 형님이 일러스트 이쁘게 뽑았잖아요. 게임 참 많이 나오네요. 다음 게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친러쉬. 와, 이것도 역시 중간 포지션이면 가격이 저건 이제 본판 빼고 본판 확장 스트레치골, 뭐 스트레치골은 뭐 스트레치골이니까 가격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건 79,000원 선으로 지금 아브락사스에서 출시하고 있어요. 선주문. 500개 한정으로 팔고 있는데 15일까지 5일 남았지만 500개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본판은 69,000원, 확장은 39,000원인데 그거를 79,000원으로 무료 배송을 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 그 킥스타터 그 펀딩 게임들이 딜레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1월에 못 배송을 하면 전액 다 환불하겠다. 무상으로 게임 주겠다. 굉장해요. 이거 지금 1월달에 1월에 100% 나온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돈 냈으니까 편하게 1월달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300개까지 프로모가 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아마 500개 될 거라 생각하지만 게임은 실시간 게임입니다. 재밌는 요소가 이게 모래시계가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놓으면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말을 움직일 수 없는 게임이고요. 협력 게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을 지배인은 손님을 받고요. 지배인에다가 놓으면은 지배인은 여기 이 주문 카드들을 받고 손님을 받고 웨이터는 손님 카드를 하나 가져와서 그걸 메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뉴에 맞게끔 창고에 있는 재료들을 누군가가 창고로 들어가서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전에 접시들도 필요해요. 접시가 들어오면 싱크대에 가서 여기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설거지로 날라야 돼요. 그리고 재료가 다 찼으면 오븐으로 들어가서 그걸 요리를 합니다. 근데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처음에 디쉬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뭐 이 요리는 뭐 샐러드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고기류 같은 경우는 뭐 3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모래시계가 여기에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하나 내리고 한 번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3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 요리가 되면은 이 주문 체크하고 요리 빼고 재료 버리고 DC 설거지로 보내고 해서 나중에 이 카드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난이도에 맞게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6분 전체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난장판입니다. 누군 주문 받고 누구는 손님 빼고 재료가 지금 없으면 누군 뭐 시장 가서 재료 사와야 되고 재료 살 땐 돈 드는데 돈은 공동의 돈으로 씁니다. 그래서 쓰고 그래서 파티 하면서 정신 없는데 이런 게임은 그렇잖아요. 실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정말 재미없어지는 거. 그냥 뭐 시간 뭐 반칙 막 이런 거 하면은 게임이 재미없어져요.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쉬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본판인데 이제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재료가 생기고 냉동으로 아이스크림을 뭐 주문서, 아이스크림 주문서를 해서 디저트를 보내는 게 또 생겨서 더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확실히 더 재밌어집니다. 확실히 필구 확장이라고 할 만한 게임인데 같이 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포함돼서 아예 그냥 같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 주문서, 요리, 프로모, 위생사 굉장히 뭐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론가, 프로모, 캠페인 책자. 캠페인은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왕이면 500개 해서 다 받는 게 좋겠죠. 아마 그래서 지금 날짜가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리 게임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시면 그 오버쿡 닌텐도 게임 오버쿡 같은 느낌을 좀 있어요.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막 모래시계 돌리고 재밌더라고요. 혼자서도 해봤거든요. 저 룰 파가 아니라 혼자서 해도 재밌어요. 혼자서 해도 재밌는데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건 이게 지금 키친러쉬가 2017년 판인데 키친러쉬가 올해 세 판이 나왔어요. 조금 뭐 이런 말을 하면은 패가 될 수도 있지만 에이 그래픽이 너무 이뻐졌어요. 뭐 큐브나 이거는 지금도 판도 이렇지만 모래시계도 저마다 이렇게 돼 있고 카드도 이뻐지고 DC도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건 깨끗한 접시고 뒤집으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설거지하면 뒤집어서 놓고 좀 꼼꼼해졌죠. 실제로 몰입감도 있고 그래서 이 버전으로 나오면 이건 100% 필구다 했는데 아쉽게 9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2판 아니고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 맵 타일들이 보면은 뭐 인수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뒤집어집니다. 뭐 어디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판 하나로 여러 가지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지만 뭐 가격 대비 구성은 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왔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하다라. 오늘 출시됐죠. 하다라. 가격도 좋고 난이도도 좋고 지금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49,900원에 확장 포함하면은 가격 좀 올라가겠죠. 9,900원. 확장 무조건 필수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 왜냐면 이게 풍성해져요. 확실히. 확장팩 무조건 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5만 원으로 봐야 되죠. 5만 원으로 보고 이게 이렇게 판이 있는데요. 식량, 녹색이 식량, 노란색이 경제, 파란색이 문화, 이 보라색은 약간 특수, 주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주술. 빨간색은 군사인데 종교? 보라색은 종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가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둘 중에 2장을 가져와서 여기 덤에서 2장을 가져와서 한 장은 내가 사고 하나는 여기다 버리고 만약 내가 못 사면 버리면서 돈으로 받고 세븐 언더스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이거 받았으면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이 덱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버렸던 이 덱을 오픈되어 있는 걸 사는 턴이 또 옵니다. 그래서 총 3라운드를 거치는데 3시대 동안 1, 2, 3시대 카드들을 사서
산 카드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게 단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3원을 내고 사면은 이 파란색 두 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노란색은 페이지마다 돈을 받고요. 수입, 금전이고, 빨간색은 이게 높아질수록 내가 식민지를 가져옵니다. 식민지는 점수를 주거나 자원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문화가 늘어날수록 여기에 역시 점수 플러스 자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은 식량이 있어야 그만큼의 카드를 핸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카드를 내가 돈이 된다고 해서 9장 사도 식량이 뭐 3개밖에 없으면은 3장밖에 못 가져오는. 그래서 뭐 당연히 숫자가 높은 카드들은 또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루시도 좋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아마 나오면 지금 매력 탐구 컨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확장까지 못 해봤는데 본판만 몇 번, 저번에 SN에서 본판만 몇 번 막 돌렸는데 더 카드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런데 그것을 이번 확장에서 채워주더라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점수가 많으면 이게 10인데 한 바퀴 돌면 이렇게 10 타일 붙이고 다시 여기서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23, 매 턴마다 23원을 받는 거고요. 무력은 지금 23이 된 거고요. 문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끝났을 때 돈으로 이렇게 은메달, 금메달 카드를 사는데 이 보너스 버프죠. 금메달은 세트당 7점씩 주는 거. 은메달은 그 한 가지 문명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먹은 색깔의 2분의 1 점수를 또 먹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시대별로 금메달을 사느냐 은메달을 사느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시대 때 빨리 사면 좀 싸지만 2시대, 3시대 때 사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게임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플레이 타임도 짧고 스피디하게 갈 수 있고 직관적이고 언어 요소가 뭐 없어서 한글판이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래도 룰북이 한글이라는 점이 뭐 또 크죠. 그럼 이거 진행 참조표도 한글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하다 보면 이거는 뭐 익숙해지겠지만 룰도 진짜 여기 써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 보면 이게 룰이 전부예요. 그래서 룰이 간단하고 게임도 재밌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렇게 뭐 테이블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좋은 게임이에요. 이건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게임. 게임들 정말 많이 나오네요. 다음에 리프트오프. 이것도 코보게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선적이 지금 왔다. 출고 대기 중이다라는 공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모르죠. 상황상 또 12월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곧 발매가 임박한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하다라 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난이도는 하다라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이 뭐 저렇게 SD 캐릭터 있고 귀엽다고 해서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물론 뭐 막 헤비한 게임은 또 아니지만 앞선 소개한 게임들에 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리프트오프는 죄송합니다. 이 게임을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이 발사체를 쏘고 쏘는데 조건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게임인데요. 구성품은 뭐가 이게 이제 뭐가 좀 많아 보이네요. 카드 드래프팅 그리고 발사체를 쏠수록 돈을 맞고 뻥뻥뻥 돈을 이제 이게 받는 거고 그리고 쏠 때마다 그 요구 조건이 있고요.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후반에 뭐 점수 계속 터지는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뭐 조금씩 힘들게 가다가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리프트오프 코보게에서 빨리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오프 다음은 이제 한 2개 남았네요. 다 코보게 게임입니다. 역시 하나는 콘코디아. 바로 갈게요. 그냥 하나는 바로 글룸헤이븐입니다. 뭐 2가지 게임은 제가 다 해보지 못했어요. 콘코디아도 그렇고 글룸헤이븐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뭐 워낙 인지도가 있는 게임들이다 보니까 뭐 콘코디아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좀 둘 다 매니악한 게임이에요. 뭐 글룸헤이븐은 말할 필요가 없죠. 가격도 높고 헤비한 게임인데 판타지 역할 게임이었는데 조금 성향이 좀 다르죠. 그 메이지 나이트는 솔풀이나 혹은 1, 2인풀을 추천한다면 글룸헤이븐은 3, 4인풀 정도 뭐 이렇게 좀 사람이 파티로 가는 12월에 나올지 아니면 1월쯤에 나올지 조만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뭐 2가지까지 가격은 뭐 콘코디아도 그렇고 글룸헤이븐도 그렇고 그냥 저 정도겠지라고 한 거예요. 저건 출시 아직 뭐 전혀 가격 뜸도 없고 그래서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느낌은 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월 출시 예정작들을 몇 개야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16개 플러스 아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너무 많아서 못 넣었는데 팝콘 에듀에서 오잉크 3종 세트, 트릭과 괴인, 그리고 토마토, 플러스 원 파이트인가? 예,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포지션이 아마 라이트 정도 되겠죠. 가격대는 지금 사면은 뭐 10,000원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작이 있는데 좀 섹션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2인 위주로 게임을 할 경우 필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뭐뭐 사야 돼요. 저렇게 16개 나왔는데 그럼 어떤 걸 구입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포인트 샐러드 갑자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펙트가 들어갔네요. 예, 2인 위주로 게임할 경우는 포인트 샐러드, 황금앙크, 타이니타운, 타르기 이 4가지 정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이 되는 한 내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선은. 네, 그리고 파티 게임 위주로는 좀 많아집니다. 파티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뭐 후에마이, 포인트 샐러드, 카르네 포커, 인트리게, 헤이라이드라, 타이니타운, 키친러시 하다라. 저 미니빌 레거시는 파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파티라는 게 한 4인, 최소 4인 이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 이 정도 구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 게임 위주로 난 좀 머리 쓰는 거, 난 쉬운 거 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 팀은 좀 센 거 좋아한다 싶으면 황금앙크, 타르기, 그리고 사이언시아, 하다라, 리프토프, 콩코디아, 글루메이븐. 뭐 글루메이븐 무조건 필구로 가겠죠? 콩코디아나.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로 보면은 긱평가 이 수치가 뭐 절대적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즐긴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냐 놓고 보면 글룸헤이븐이 뭐 헤비하지만도 점수가 높고요. 키친러시는 확장 포함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뭐 아브락사스에서 판매하는 게 확장 포함가니까 8.1, 그다음에 콩코디아도 8.1대, 그리고 다음에 타르기 점수 높고요. 그다음에 하다라 높고요. 죄송합니다. 포인트 샐러드는 계속 그 이펙트가 먹어서 저 친구 계속 나오네요. 하다라, 뭐 황금앙크, 리프토프, 타이니타운, 포인트 샐러드 이런 순위입니다. 나머지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게임들이에요, 실은. 하지만 특히 뭐 카르네 포커라든지 후에마이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평가 점수가 올라와 있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점수가 낮다가 아니라 아예 평가되지 않고 이미 이것은 해외에서 출시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양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다라 확장이 벌써 이제 풀렸고요. 58,000원에 보드엠에서 팔고 26일까지입니다. 놓치지 않게 이제 11일이 되면 미니벤 레거시와 익스펜시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2일까지 끝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일까지 카르네 포커가 마감이고요. 키친러시는 15일까지 마감이고요. 후에마이도 16일까지, 사이언시아 18일까지, 오잉크도 18일까지, 인트리기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그 기간까지 판매되는 거고, 이미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한정으로 타르기가 좀 싸게 풀렸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코보에 같은 경우는 언제 뭐 특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선판매를 합니다, 이런 공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 표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 너무 많은 게임들을 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리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뭐 게임 느낌들만 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구매할 만한 게임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뭐 여력이 된다면 저도 한칸은 다 사고 싶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자신의 그 속한 그룹이나 그 자신이 게임을 하려는 팀 성향에 맞게 적재적소에 고를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기간, 이왕이면 내가 그 게임을 구입할 거면 특가 기간에 구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날짜도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구매할 거 그 기간 내에 구매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보상도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티노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